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우리금융 실적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리뷰에 대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4분기 실적이 134억 원 나오면서 추정치 160억 원은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성장하는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이자 이익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으나 이자 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PF 등 고수익성 여신이 크게 증가를 함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이게 이제 은행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예금금리의 상승폭보다 더 커서 마진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좀 다릅니다. 그 예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훨씬 수익성이 더 높은 여신을 얼마나 많이 편입을 하는가가 순이자 마진의 더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로 인해서 마진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가 이제 PF를 주로 많이 성장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비이자 이익도 다른 증권사들처럼 이런 뭐 브로커리지나 위탁매매 수수료 이런 게 아니라 PF 수수료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증권사들, 중소형 증권사들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 연말에 PF 수수료가 감소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PF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PF 대출, 채무보증, 셀다운이 있는데, 지금 대출과 채무보증은 제도상으로 신규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모두가 다 셀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실 물건은 제한적인데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 수수료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인해서 4분기 때 다들 PF 수수료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형사들이 그 PF 대출을 많이 못 늘리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우리 종목 같은 중소형사들은 이렇게 그 반대의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반대로 이제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되고 이자 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았다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1, 2, 3분기를 보면 대손 비용 환입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산 건전성이 우량한 상황이고 증가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상당히 소액입니다. 이게 환입이었다가 그 대손 비용이 전입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손 비용이 엄청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수치가 미미하다. 그리고 부실 채권 비율 자체는 상당히 계속 좋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 20원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15원보다 잘 나온 수치이고, 이게 배당 성향이 21.9%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8.0%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이 회사가 우리 금융그룹에 인수가 되기 전에 자본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계속 결손 상태였다가 그 우리금융 편입 이후에 꾸준한 체질 개선으로 인해서 2018년에서 19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익잉여금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20년부터 해서 배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양호한 배당 성향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그 실적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 이익이 기존 추정했던 것보다 좀 더 잘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순이자 마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bp, 전분기 대비해서 17bp 상승이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비용 효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포인트 개선이 됐고요. 부실채권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개선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대손 비용이 지금 한 50억 정도 나왔는데, 추정했던 걸로는 거의 뭐 BEP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소폭 더 나온 정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순영업 수익은 추정치에 부합을 했고, 판관비는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근데 대손 비용이 조금 더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지배주 순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대 실적과 그 다음에 올해 이익 전망에 대한 그 전망표인데요.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손 비용이 다 마이너스였고, 그게 이제 4분기 때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 거라서 연간 대손 비용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선 비용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재 상황 이외 같은 이재 상황 이외 종료 같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주 순이익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